그 겨울에 일단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희는 이제 막 그 불을 어떻게 떼는가 하면은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아주 고열일 때는 조금 쓰레기 같은 거 태워도 완전 연소가 돼버리니까 끓음도 하나 안 나버려요. 그리고 어쨌든 이 구식이 신식보다 훨씬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주로 거기가 암 환자예요. 우리가 암 환자가 여기 연관돼서 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최소한 2, 3천 명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쉽게 얘기하면 거의 극단적인 처방으로 이제 생활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카더라. 누가 좋다 카더라. 예. 그 다음에 내가 생각에 좋다고 딱 입력이 되면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목구멍까지 삼키는 영역까지만 우리 몫이에요. 넘어간 다음에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져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뇌가 따로 있어요. 이 뇌가 아니고 복부두뇌예요. 뇌를 다쳐 식물인 인간이 돼도 내부 기관은 돌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 시스템 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그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를 때 인체를 활동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몸을 지배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얘들은 퇴근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연치유라는 것은 이 자연 법칙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지배를 받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밤낮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아무리 몸을 거기에 적응하고 싶어도 이 몸이 지금 한 일주일, 열흘 돼야 이게 적응이 돼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히 이제까지는 생각에 좋은 방법대로 샀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히 몸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해가 지면 우리 몸은 시동을 다 꺼버려요. 위장도 서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가 졌을 때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가장 치명적이에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음식을 먹고 자면 그게 썩어가지고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게 되니까 늦게 먹고 자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 그 썩은 독소를 몸에서 못 빼주니까 자고 일어나면 부어버리죠. 그래서 자연치유는 무슨 음식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으라. 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제일 잘 잡어요? 저녁이요. 근데 먹는 것도 이 오용락 중에 하나인데 그거 먹는 것도 먹지 마라. 예, 이제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저녁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제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노폐물을 빼는 양이 낮보다 밤이 10배나 많습니다. 해가 져서 12시 사이에 다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자고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항상 붓고 몸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 몸이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킨다는 것은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만 먹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대부분의 병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물도 관계되나요? 일단 제가 강의를 끝내고 한번 봅시다. 예. 물은 뭐 목마르면 좀 마실 수 있는데 음식은 좀 안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관계없이 피가 몸을 고쳐요.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뭡니까? 피검사잖아요. 피검사 하나로 600가지가 넘는 병을 찾아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제까지는 우리는 뭐 허리가 아픈데 뭐 변비에 뭐 갑상선에 뭐 암에 뭐 이렇게 했다면은 다 잊어버리고 자다가 남의 다리 끌 일은 없어. 그죠? 우리가 하는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거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춰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안 됩니까?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뭘 먹어야 될까? 우리 선생님 건강에 좋은 음식 하면 뭐 생각나요? 김치. 보통 건강식 한 사람은 현미밥에 채소 먹는 거, 생채소. 근데 이제 소화라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소화액이 나오느냐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줘야 되겠죠. 휘발유 엔진의 경유일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쭉 찾아보면은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채소의 소화액이 0%예요. 전혀 없어요.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소는 뭐가 많은가 하면 비료나 퇴비를 많이 주니까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많은 거는 부패가 빨라요. 그래서 배추, 무 여름에 야족해 놓으면 썩을 때 냄새 독하듯이 그냥 썩어버려요. 그래서 녹즙을 먹는다든지 생채소를 먹고 나면 배에 가스만 차고 배만 차지고 사람이 무력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소는 뭐 채소도 맞고 풀이 맞지만은 사람은 일단 생채소에 대한 신화를 좀 버리자. 예. 질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익히면 반 이상 줄어들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엄청 지혜롭습니다. 옛날에 나무를 그 삶을 때 보면은 그 큰 솥에 막 나무를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습니까? 버립니까? 양솥에 나무를 삶을 때 어떻게 해요? 삶은 물은 버렸어요. 그게 질소가 많아서 안 좋은 거거든. 요즘은 뭐 이것저것 채소 끓이면은 그 물 어떻게 해요? 마시거든. 그 전부 질소 덩어리거든. 익히면 질소는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채소는 기본에 익혀 먹는 거. 더 좋은 거는 말린 나물. 말린 것은 질소가 소실돼서 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시래기, 묵나물, 취나물 이런 거는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지, 그죠? 가스도 안 차고. 그 다음에 현미밥 되게 이제 건강에 좋다고 먹는데 현미밥이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이제 영양소를 5가지로 나눠서 5대 영양소라 그래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요즘 단백질 넘칩니까? 지방 넘칩니까? 비타민은요? 넘쳐요. 탄수화물, 미네랄. 미네랄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체력과 면역력과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는 물질인데 미네랄은 모든 금속의 미량 원소입니다.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원소들인데 우리 몸에 한 90여 종의 금속의 원소가 필요해요. 소량으로 필요해서 이걸 우리가 미량 원소라고 하는데 또 미네랄, 또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불탄 재해자를 써서 이제 회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미네랄이 왜 부족한가 하면 미네랄이 제일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닷물이에요. 90여 종 원소 중에 86종이 다 바닷물에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골고루 든 소금을 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사람도 그렇고 소금을 안 먹으면 새끼를 못 낳고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는 다 소금을 하죠. 염소도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낳고 소도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네랄이 이제 그 우리 몸에 이제 절대 필요한데 이 미네랄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일 때는 전부 나무 떼서 밥 해먹고 그 재가 농토에 갈 때는요 농토에 미네랄이 풍부해서 음식도 맛있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임신도 잘 되고 젖도 잘 나오고 애도 그냥 순간에 다 나와버렸어요. 요즘은 나무 떼서 불탄 재가 농토에 가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그래도 제일 많은 게 뭐냐 찾아보니까 현미 껍질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뭐 먹으라는 거예요? 현미밥 먹어라. 근데 이게 왜 건강식 한다고 검정쌀 우리가 밥할 때 섞어서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대변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왜요? 채소보다도 그 현미의 껍질이 더 딱딱한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놈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안에 미네랄 안 빠져나와요. 미네랄이 있다고 먹는 거는 맞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냥 통과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옥수수 쪄 먹어도 어때요? 대변에 그냥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네랄을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타야만이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밥을 내서 말려서 숙성해서 볶아서 미네랄 흡수 때문에 먹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다 넘치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그 볶을 때 그 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비누가 없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빨래할 때 뭘 사용했는지 압니까? 잿물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탄산 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숟가락 푼 물에다가 콩기름 넣고 끓이면 비누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볶음국식을 먹을 때 잿물이 들어가 가지고 혈관이나 조직 속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 가지고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두세 달만 먹고 나면은 목욕탕 가도 뭐가 안 나와요? 때가 없어요. 지금 다 요즘 혈관 막혀서 죽는 병이 태반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면 지구를 3바퀴 돌리는데 피가 초속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요. 이 막혀버리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볶음국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반이 다 암 환자다 보니까 이 세포에 어떤 손상이 와서 유전자에 변이가 오면 이게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쇠붙이가 이렇게 물이 접하고 하면은 녹이 쓰래요. 산화돼서.
그래서 녹쓰는 걸 막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아연으로 이렇게 딱 도금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 그래요. 녹쓰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생것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는 사람은 노상 입에 구내염을 달고 살아. 근데 이제 이 곡식을 먹는 사람은 혀를 깨물어도 구내염이 안 생겨.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곡식을 익히면 익히는 시간의 길이만큼 항산화 물질이 증가되는데 가장 항산화 물질이 강력한 것은 볶을 때 나와요.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곡식의 전분질과 고열에서 결합될 때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최고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를 다 생명싸개로 싸버려요. 그래서 이 생채소나 생과일 먹을 때 상처 나보세요. 아이고, 이거 소독약 해야 되고, 연고 발라야 되고, 밴드 붙여도 진물 나고 오래가. 그런데 이 곡식을 먹는 사람이 상처가 나지요? 칼로 찢기고 톱으로 쓸려도, 파여도 소독약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고, 그냥 나와버려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어 체제를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볶은 곡식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좋은갑다. 그럼 며칠 먹겠어요? 작심 3일 더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먹지 않은 걸 먹을 때는 충분한 이유와 의미를 알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이 곡식만 누룽지는 여러분 태워도 효과가 없습니다. 곡식은 우리가 한 밥그릇으로 하나를 먹어도 배가 꺼져 들어가지 부르지를 않아요. 세포 주머니를 다 터뜨려 놔가지고 물을 먹고 팽창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누룽지 먹고 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마른 누룽지 먹고 나면 막 배가 계속 뻥뻥하게 불러. 왜요? 이거는 탔는데 세포 주머니를 안 터뜨려 놔가지고 물을 먹고 계속 팽창해서 숨이 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포 주머니를 완전히 터뜨리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이 지금도 시장에 가면 보리차, 옥수수차 파는 데 보면은 이제 지프로 이렇게 망태기 엮어가지고 파는 거 보면 살짝 볶았습니까? 태웠습니까? 좀 거뭇거뭇하게 태웠어요. 그래야 거기서 끓일 때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니까. 옛날에 옥수수차, 엽차, 보리차, 그죠? 이것이 다 미네랄 흡수하는 거죠.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뜰게, 참깨예요. 그래서 기름 짤 때 살짝 볶으면은 기름만 말같이 느글느글하고 고소한 맛이 없어요. 태우도 볶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런데 타서 발암물질 나오는 건 없어요. 왜? 타서 발암물질 나오면 숟가락 먹으면 안 되지, 그죠? 탈 때 나오는 목초액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탈 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짤 때 보면 볶아가지고 다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짜줘요. 근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나올 때는 많이 할 때는 막 그 뜨거운 걸 수증기도 안 날려보내고 그냥 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목초액 성분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될 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미네랄 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들깨, 참깨, 기름 짠 거 그런 게 좋겠지, 그죠? 그 다음에 천일염 좀 잘 먹고 그 다음에 요즘 여기 오는 분들 보면 거의가 소금 부족으로 다 병들었어요. 이 머릿속에 소금은 좋다 나쁘다요? 나쁘다. 나는 단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소금 부족이에요. 이제 우리 구들학교 이제 가가지고 흙이기고 막 힘드는 거 할 때 소금 안 먹고 일할 재주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소금 안 먹어서 힘난다는 의사 선생님 모셔놓고 소금 먹은 사람하고 삽질하면 누가 이길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다. 경험이 맞아야 되죠. 사람이 70kg 나갈 때요, 물이 70%입니다. 77이 49, 거의 50kg가 물이에요. 그 50kg의 0.9%가 소금이에요. 59, 45. 한 사람당 450g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몸에 부패가 안 일어나요. 안동 가면 무슨 고등어 유명합니까? 뭐 쳐놨어요? 우리도 소금에 절여놨어요. 여러분 혹시 저 가래 뱉을 때 그 맛이 어때요? 어릴 때 막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잖아, 그죠? 코가 고름이거든, 가래도.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놓은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기 시작하면은 몸에서 다른 방부제를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생선은 소금에 절인다면은 오디나 딸기는 설탕을 분화해요. 더덕이나 인삼은 술에다 담가요. 소금, 설탕, 알코올이 3대 방부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 내 몸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당겨 땡겨요. 나는 과일이 그렇게 맛있어. 에? 뭐 꿀도 맛있고. 이미 그거는 뭐예요? 이미 소금 부족이에요. 소금 부족일 때 첫째 증세는 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소금 부족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거 더 심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염분이 부족하면 물을 흡수를 못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람은 이 자기의 어떤 판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렇게 후회라도 하는데, 이 편견이란 아집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가지고 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껏 말하고 살아왔다는 게 잘못됐단 말인가 하면서 막 성질을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제 우리가 70억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좀 짜게 먹자. 그리고 이제 이 피라는 것은 이게 배꼽을 중심으로, 요즘 사람들은 피가 위로만 돌지 밑으로는 안 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발이 시리다 하는 사람은 이미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겨울에 발 시린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어디로 선다고 합니까? 거꾸로 선다 그러잖아요. 피가 위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피는 원래 머리에서 이렇게 발로 흘러야 돼요. 피가 발까지 잘 갈 때는 겨울에 맨발로 다려도 발이 안 시려요. 피가 아랫배까지도 못 가가지고 냉해져 버리니까 아랫배가 어때요? 차지요. 추우면은 우리가 이제 손발이 겨울에 손발이 차서 시리면은 잘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도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돌지를 안 해요. 그게 변비예요. 그러니까 변비는 누가 오느냐? 저녁 먹는 사람은 다 변비가 와버려요. 아랫배 찬 사람도 저녁 먹는 사람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화 안 될 때 체하면 손발이 차지죠. 피가 다 위로 와버리거든. 저녁에 위를 피워줄 때만 이 피가 아랫배로 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신체 구조 중에서 사람이 잠잘 때 유일하게 일하는 기관은
대장부입니다. 위장은 낮에 일하는 기관이고 대장은 밤에 일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녁에 음식을 먹어서 위를 활동시키면 밤에는 대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아침에 변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가 무릎까지 못하면 관절염이 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녁을 굶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기 잡수는 분들이 이제 올 수도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거기다가 질소가 하나가 딱 첨가되면 단백질이 돼요. 아까 질소는 부패된다 그랬죠. 우리 몸의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이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밥은 종이컵 하나 정도 먹고 뭐 많이 먹어요? 고기 많이 먹죠, 그죠? 집에 와서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어때요? 썩는 내가 나요. 우리가 그 정도 썩는 냄새 나는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지 않으면서 먹어서 썩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 그죠? 이건 심각해져 버린 거죠. 그럼 고기 조금만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신체 구조는 고기를 먹으면 썩어서 독이 되는 구조지, 그걸 먹어서 건강한 구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육식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채소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라는 거죠. 어릴 때 지금 봄철 되면 농기계 없을 때 몸으로 농사 질 때 농사꾼들 밥그릇 한번 봤어요. 자기 밥그릇 이만한 데다 속에 들어간 것보다 위에 올라오는 게 소금 잘 먹기 위해서 그 김치를 안 굽고 그때는 짠지라 그랬어, 그죠? 그거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으면 지게 지고 이랬는데 요즘 고기 먹고 그래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인간의 주식이 곡식이다. 휘발유 엔진에 휘발유 넣는다면 우리는 곡식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식인 곡식은 조금 먹고 부식인 채소나 과일이나 단백질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고기는 타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음식은 우리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공기는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연 치유의 제일 핵심은 산소입니다. 왜 산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는가 하면 1931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더니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 그때 이후로 중병 걸리면 다 어디 갑니까? 산속으로. 뭐 마시려고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음식과 물은 서울 한복판에 갔다가도 먹는데 공기는 못 가져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바꿔서 이제 시골에 오는데 와가지고는 잘 지은 감옥만 만들어놔요. 시스템창 해가지고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게 딱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버리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일단 나는 자고 일어나서 입이 마르다 하는 사람은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예를 들면은 산소는 이제 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폐예요. 폐가 이제 좌엽이 있고 우엽이 있는데 오른쪽은 3개고 왼쪽은 심장이 있어서 2개입니다. 그런데 이 넓이가 얼마만 하냐면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우리 피부 면적의 75배 양인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우리 몸은 36.5도라는 그 체온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만일에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구들하고 이제 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 버려요. 그럼 우리가 36.5도 이상이 돼서 몸속에 물이 팽창되면 세포가 터져 죽게 되겠죠. 그래서 36.5도가 이상이 되면 피부에 땀구멍을 열어가지고 땀을 계속 빼버려요. 그 대신에 우리가 난로의 그 아궁이 불구멍이 폐거든요. 몸에 연료를 태우지 않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폐를 갖다가 어떻게 될까요? 닫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목욕탕 가가지고 오늘 탕 속에 뜨거운 물 속에 좀 들어가 앉아있으면 몸이 어때요? 가슴이. 그 다음에 막 나오면 핑 어지럽고 막 쓰러지려고 그러죠. 그죠? 뭐가 다쳐버렸어요? 폐가 다쳐버린 거예요. 진짜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지. 그죠? 그걸 참고 그냥 찜질방 그냥 들어가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이 산소 공급 통로 자체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족탕, 각탕, 반신욕 덥게 할수록 뭐는 다쳐요? 폐는 다쳐버려요.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폐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만 땅구멍이 있어요. 짐승은 땅구멍이 없어요. 개는 날이 더우면 뭘 합니까? 혀를 한 발 내놓고 싶게. 하마는 땅구멍이 없으니까 그 더운 낮에는 물속에 들어가 있고 밤에 나와서 먹이 먹고, 코끼리는 덩치가 큰데 그 열을 감당을 못하니까 뭐가 커요? 귀가 크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 라면 삶아가지고 뜨거운 냄비 이렇게 잘못 딱 집으면 어디 잡아요? 귀가 머리 식히는 열 식히는 라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이제 열역학을 잘 이해하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폐를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감이 안 와. 내 폐가 지금 열려서 산소를 잘 받아들이는지 닫혔는지. 오늘 집에 가서 산에 올라갈 때 숨이 먼저 차느냐 힘이 먼저 딸리느냐. 숨이 먼저 찬 사람은 폐가 다 닫힌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들어도 숨은 차면 안 돼. 뭔 말인지 압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뭐가 먼저 차요? 그 폐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폐를 여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발이 차면 폐가 열려요. 우리 몸에 어딘가 한 곳이 차면은 내 몸에서 야 데워야 돼 이래서 폐를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막 좋은 두꺼운 그 등산 양말 등산화시 입고 폼 재고 올라가다 막 헉헉거리고 땀나고 열받을 때 신발 양말 벗으면 어때요? 가슴이 뻥 뚫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 환자를 비롯해서 모든 환자, 나는 우울증이 오고 피곤하고 무력하고 산소 부족이거든. 기본이 뭐예요? 맨발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으면 영화로 만들었겠어요? 맨발의 청춘 아시죠? 그죠? 발을 내놓을수록 발이 더우세요. 닭이고 오리고 개고 머리까지 털을 다 덮은데 뭐만 내놨어요? 발만 내놨어요. 근데 개들 발 씌우면 죽어버려요. 피가 서버리니까. 우리 몸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힘은 최대 450g밖에 안 돼요. 우리 몸 전체의 피를 돌리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해요. 그 압력이 이 작은 모세혈관의 모세관 운동인데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게 팔다리고 더 많은 곳은 손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체해서 소화가 안 되면 바늘 가지고 심장을 찔러요. 어디를 따져요? 왜요? 이 작은 모세혈관에 진공이 생겨서 순환이 안 돼서 따주면 돌아버려요. 우리가 집에 보일러가 이렇게 돌 때 에어가 차면
물이 못 돌잖아요. 에어 빼주면 돌잖아. 그죠? 여기서 진공만 뚫어주면 돌아버리는 그 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혈액순환의 제일 큰 힘은 뭔가 하면 대류현상이에요. 대류현상이 뭔지 압니까? 봄이 되면은 북쪽에 시베리아 찬 공기하고 남쪽에 더운 공기가 만나서 막 섞일 때는 기류가 세지잖아요. 찬 것은 더운 데 곳으로, 더운 것은 찬 데로 가요. 우리가 여름에 막 이 시험은 가까웠고 날은 덥고 공부하다 보면 머리 열받고 뜨거우면은 태야에다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발 담굽니까? 찬물에다 발 담굽니까? 왜 찬물에다 발 담글까요? 어디가 시원하라고요? 찬물에다 발 담그는데 왜 머리가 시원해지냐 이 말입니다. 자, 머리가 열받았잖아요. 발을 찬물에 담그죠. 그러면 찬 놈은 뜨거운 데로 가거든. 뜨거운 거는 찬 데로 오고.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맨손 맨발로 겨울에 가서 막 손빨래하고 일하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 바로 그 원리예요. 역종요법이 있고 동종요법이 있어요. 차면 더운 걸 된다. 이거는 역종요법이에요.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서 추우니까 따뜻하게 살고. 동종요법은 뭐냐? 차면 더 차게 해줘 버려라. 이열치열, 이냉치냉.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운 사람이 발을 더 차게 해주면 머리열이 발로 가고 냉기가 머리로 와요. 그것이 두한종열이에요. 두한종열이란 말은 머리를 차고 발을 덥게 하라는 게 아니고 머리가 차고 발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게지. 그죠? 그래서 다 집에 가셔가지고 기본이 맨발로 살아보세요. 양말값 안 들어요. 좋은 신발 안 신어도 돼. 정 체면 구기면은 나이키 슬리퍼 좀 좋은 거 신으세요. 그럼 해결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절대로 뜨거운 방에 등 대고 자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자야 피로가 안 풀립니까? 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가슴이 폐가 다쳐서 산소가 안 들어가듯이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잔 게 누군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소주 끓여놓고 매일 뜨거운데 등짝 찢어 잤거든요. 폐는 풍선이에요. 이게 폐가 딱 폐포가 열려야 산소가 들어가서 이게 팽창이 되는데 계속 뜨거운 방에 등을 찢어버리니까 폐포가 다치고 찌그러지고 기관지가 수축돼 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등이 이렇게 척 굽어버려요. 시계져서 그런 게 아니고 호미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 해서요? 등짝 찢어가지고. 가끔 찢으면 그러면 구들 교육 잘못 받았는데. 그럼 내가 구들 학교요 졸업식 여기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을 짓고 난방을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집이 습기 자꾸 썩어버려요. 특히 흙집은 1년 내내 불을 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흙집을 지면은 구들을 얻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잠잘 때만은 좀 난방이 안 되는 시원한데 그래서 저희는 다 밖에가 잡니다. 예? 밖에서 이제 천막 치고 그 밖에 자는 거예요. 그 뭐 하룻밤만 해봐도 달라요. 그 밤에 잘 때도 발을 그러고 바깥에 내놓고 밤에 잘 때는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밤에 잘 때는 그럴 필요 없고 낮에 생활할 때만 그래 하시면 되고요. 자다가 발이 나오면 진짜 옷이 몸이 아프고 그 다음날 병이 나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에 밖에 자려면 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열을 우리가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난방을 해서 체온을 덮이는 이유는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36.5도를 유지하지만은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 열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난방을 하는데
시골에 태비섬에 가면 겨울에 기물 오지요.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보면 어때요? 70도이래요. 근데 우리 대장이 바로시래요. 1m 50 정도 되는 이 대장이 바로실인데, 인간의 대장에서 띄워지는 음식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유일하게 곡식이라는 거. 근데 저녁을 먹으면 안 띄워져요. 청국장 띄울 때 찬데 둡니까? 따뜻한 아랫목이 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곡식을 충분히 잘 먹고 저녁에 위를 비워두면은 이 피가 이 음식이 아랫배로 가겠죠. 그러면 이 대장에는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대변 무게의 3분의 1이 다 미생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음식을 여기서 바로 식일 때 여기서 6, 70도 열이 생겨요. 이게 추결이 되면 배에서 한번 불 날 거예요. 왜냐하면 LA 같은 데서는 태비섬에 실제 불이 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열을 피가 1초에 60m, 분당 3,600m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 열을 받아가지고 볼라실에 열을 엑셀 호수가 방대해 주듯이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 25도에 또 바뀌자는 거예요. 이래 살면요, 겨울에 난방비 안 들지, 따뜻한 물 온수 사용 안 하지, 집 없어도 살 수 있지, 돈 안 벌어도 되지, 병 고치지, 그죠? 꼭 먹고 알 먹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 때는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원이었어요. 실제 살아보니까 병만 더 얻더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노폐물이 독소를 다 태워내지 못할 때 산소가 고갈이 되면 입이 말라요. 입이. 침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항암제나 우리가 감기약만 먹어도 입이 어때요? 입이 막 타잖아요. 그 약도 해독하느라고 산소가 고갈돼 버리는 거거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 집안에 우리가 잘 때 윗목에 이렇게 물그릇 놔둬 보면은 물이 얼었지, 그죠? 그 이불도 제대로 없어. 새벽 되면 추워 벌벌 떨고 할 때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여 밑에다가 코 따고 침 닦는 이 수건 다 달고 다녔고 여기 전부 헐어가지고 딱지 띄는 게 일이었잖아요. 요새 애들 손수건 닿는 놈 한 놈도 없고 침 흘리는 놈도 한 놈도 없어요. 뭘 얘기할까요? 애들부터 이미 산소 부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이제 음식과 공기라는 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캠프에 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침낭 안에 자면 몸 안에서 나는 열로 침낭 안이 데워졌잖아, 그죠? 피부에 땀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 상태로 영하 15도, 20도에 밖에 나와가지고 얼쩡거리면 막 몸이 얼어 들어가요. 우리 피부에 땀구멍을 다 열면 둘레만도 10m가 됩니다. 그 정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겨울에 저 창문 다 연 거는 똑같겠죠. 그러면 냉기는 들어오고 열기는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빨리 하는 게 뭔가 하면 빨리 가서 찬물 속에 풍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창문이 한 번에 쫙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찬 걸 데우기 위해서 몸에서 열이 나면서 차게 할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연료를 태우려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 폐가 그냥 쫙 찢어지듯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냉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열흘만 하고 산에 올라가 보라니까 숨이 찬가 안 찬가? 그럼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는 게, 누에는 뽕잎을 먹는 게 잘 먹는 게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게 잘 먹는 게고,
소는 풀을 먹는 게 잘 먹는 게고 사람은요? 음식을 잘 곡식을 잘 먹는 게 잘 먹는 게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사실 이 바른 생활 우리 유치원서부터 배웠거든요. 그 배우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바른 생활을 아직도 못해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바른 생활 하고 있으니 이것도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이제 더 문제는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보험들 얼마나 들어요. 진짜 노후 대책의 보험은 돈이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다 이 말입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다 구들학교 5분에 왔잖아요. 그러면 뭐 구들하는 거 아주 저희도 구들해가지고 살지만 좋은데 구들방 옆에다가 이렇게 처마 하나 내려가지고 옛날에 거지들이 잘 데 없으면 남의 집 처마 밑에 자듯이 처마 밑에 잠자리 하나 해놔요. 그리고 밤에는 그거 자고 아침에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활을 이제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이제 세대가 와버렸어요. 뭐 어느 정도 뭐 조금 바꾸는다. 그는 이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고 몸에 정결케 하고 이제 활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내 몸에 이제 1차 면역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1차 면역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백혈구가 힘이 좋아가지고 균을 잡아먹는 거. 적응성 면역. 또 하나는 장에서 음식이 발효될 때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이제 면역물질을 만든다는 거. 근데 사실은 1차 면역계가 다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적으로 계속 염증이 오고 하니까 항생제, 항암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를 만드는데 이게 내성이 생겨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몸에 균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천여 종을 1kg씩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죽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몸이? 썩어요. 뭐 때문에? 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암이나 문제는 균의 염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내 몸의 1차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2차 면역계로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이제 뭐 항생제, 항암제 안 들는 거는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면역계로서 제일 강력한 것이 노시예요, 노그릇. 노그릇. 옛날에 노그릇 있죠, 그죠? 이 노선 몸에서 엄청난 산소도 발생시키고 엄청난 살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새 들어있는 주석은 이 돼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뭐가 많은가 하면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사는데 근육성에 집을 짓고 사면 40년이고 50년이고 평생 같이 살아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살충제 역할을 해요. 살생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실제적인 살생제가 필요한데 항생제가 나오기 전 세대는 전부 녹과 은을 썼어요. 세계에서 제일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 사람들 코고 여기고 전부 은이고 노시고 막 둘러 살죠, 그죠? 그렇게 사는데 전염병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절반 가까이 죽을 때도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요? 전부 은접시를 썼기 때문에. 은그릇. 은은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리거든. 여러분들 치과 가서 이 치석 제거합니까? 스케링 해요 가끔? 치석도 세균이 만들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10원짜리 옛날 동전을 물고 자든지 예? 은반지를 물고 좀 한 달만 있어 보세요. 치석이 끼고 하는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고로 강력한 살생제가 뭐냐? 옛날에 임질매독
뭘로 칠했는지 압니까? 수은으로 다 칠했어요. 독이죠. 우리 저 선생님 양잿물레가 큰 거 주면 어떡하랍니까? 우리 속담에 양잿물도 공짜나? 큰 거 주면 먹는다 그러잖아. 그죠? 다 부식 때 죽잖아. 그죠? 그 독한 양잿물을 콩기름하고 섞어서 꾸치면 비누가 됐을 때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도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분리되면 맹독인데 결합돼서 소금이 됐을 때는 아무 해가 없듯이 이 혈압계나 이런 데 있는 그 메탈 금속 수은은 치명적인 독소예요. 근데 이 수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염소나 산소나 황과 결합이 되면은 살생력은 가지면서도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과 같이 먹었다 그래요. 이 고기 속에 기생충을 죽이는 살생제를 같이 먹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쇠비름이에요. 쇠비름은 여름에 뜯어가지고 바위 속에 위에 올려놔도 썩어요, 안 썩어요? 수은 때문에 균이 살지를 못하고 썩지도 안 하고 벌레도 안 먹잖아, 그죠? 근데 그 불구스름한 줄기의 수은이 제일 많은데 생거의 81ppm이면 마른 거는 1400ppm이에요. 쇠비름 태운 재를 가지고 만든 게 이명래 고약이에요. 수은을 우리가 머큐리라 그러죠. 머큐리. 예? 태양계의 제일 빠른 행성이 수성 아닙니까? 빨리 흐르는 은이라 그래서 수은이라 그러는데 우리 상처날 때 빨간 약 아까진기 이름이 뭐예요? 머큐리. 그럼 그게 수은이 원료 아닙니까? 그러면 쇠비름을 태워서 음식에 타서 먹으면 되죠. 네, 좋은 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쇠비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거 이제 삶아 묻혀가지고 채소로도 먹고 말려가지고 반드시 소금물에 데쳐야 돼, 그죠?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말려놨다가 차도 끓여 먹고 묵나물 따고 그렇게 해서 몸의 염증을 좀 억제하자. 어떤 항생제나 항암제보다 최고의 살생제가 수은이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죠? 쇠비름이 열대에서 한대까지 다 존재하고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종자예요. 네, 그래서 노력만 조금 들이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집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나 중환자들 보면 병원에서 방사선 쬐지, 그죠? 왜 쬐까요? 이 균이 개구리 물속에 알 썰어 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놈들이 몸 안에서 딱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 살아가지고 통과가 안 돼. 약이 항암제도 안 들어가고 놋도 안 들어가고 굴이고 주석이고 수은이고 통과가 안 돼요. 막을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없앨 것인가. 밥 시간이 조금 늦지만 네, 조금 할게요.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방사선을 왜 쬐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빛이 그냥 파장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빛이 파장만이 아니고 빛 덩어리가 온다. 입자가 온다. 그걸 뭐냐? 대전입자. 전기를 띤 입자인데 그걸 우리가 오로라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 전기 입자가 오면 그걸 모으면 전기가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열 전지판 있죠? 그게 태양에서 오는 파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빛 속에 30만 킬로 들어오는 빛 덩어리 입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게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오는 걸 어떻게 하나? 칼라 TV, 스마트폰 다 색깔이지, 그죠? 그 파장과 더불어 입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파장 속에 뭐가 같이 가는 겁니까? 입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을 딱 쬐면 파장만이 아니고 뭐가 가요? 입자가 들어가서 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사능 치료거든. 근데 우리가 방사능을 치료하면 또 정상세포도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강력한 살생제의 파장이 뭔가 하면 노시거든요. 구리와 주석이 합금은 엄청난 살생력이 있어요.
어떻게 살생력이 있느냐? 뼈가 있는 생명체를 고등 생명체라고 하고 뼈가 없는 생명체를 하등 생명체라고 그래요. 뼈가 있는 생명체는 간이 있고 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룩이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벼룩이 간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간이 있는 생명체는 이 노 속에 있는 구리를 해독해요. 간이 없는 생명체에는 치명적이에요. 요즘 유기농 농약 있죠? 원료가 다 뭔지 압니까? 전부 다 구리녹이에요. 독록을 써요. 살생제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 살생제도 되지만은 이 파장으로도 죽여버려요. 소목에다 뭐 단지 아세요? 방울을 뭐라 합니까? 원앙. 영화도 나왔지요. 원앙 소리. 낙타도 총을 달고 스위스 소는 트라이체리라고 이따만한 걸 달아요. 야크도 달고. 왜 그럴까요? 쩔렁쩔렁쩔렁 하면은 이 파장 속에 노색 입자가 가서 몸에 균들과 기생충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인사설에 가면 풍경을 쩔렁쩔렁 그죠? 그러면 간이 없는 거미라든지 뭐 벌레들이 그 소리가 입자가 들어오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알아버려요. 그래서 절 주변에 가면 계속 노수로 된 종을 치고 풍경을 달아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무당 굿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꽹가리 치고 막 징치고 막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 병문안 간다. 일본 말로 미마이가 병문안 간다 이 뜻인데 미마이가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이 춤추러 간다. 왜 병문안 가는 걸 춤추러 간다 그럴까? 이제 한 동네에 이제 환자가 생기잖아요. 무당을 불러 구슬을 하면 3일을 밤낮을 갖다 꽹가리 치고 징치고 막 두들기고 춤을 추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굿하는 비용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내야 되고 만일 구경을 안 온 사람은 그 환자의 병이 구경 안 온 사람에게 간다. 이래가지고 다 불러놓고 3일 밤낮을 구슬하면은 그 징소리 꽹가리 소리에 그 동네 사람의 몸에 있던 균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환자도 열이 내리고 나서 정결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당이 최고 양자 역학 고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유방암 환자가 재발이 돼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막 이게 보지 못할 정도라. 저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도 매일 막 그 생각만 하니까 노판을 붙였는데 이 노시 안 떨어져. 그러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징을 쳐줬는데 한 달 되니까 쑥 주저앉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는 무당굿하는 소리가 맞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면 칭을 쳐줘요. 그러면 그 파장이 들어갈 때 노쇠 입자가 이 균들이 싸고 있는 집을 뚫고 파장이 입자를 몰고 들어가서 살생시켜버린 거예요. 꽹가리 치면 더 좋겠네요. 꽹가리 징 다 좋겠죠. 근데 징이 우리 몸 전체에 다 공명을 일으키는 기구예요. 그래서 해봤더니만 그럼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성경에 봤더니만 성경에는 전부 다 노수로 쌌더라고요. 징, 꽹가리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옛날 같으면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칼라 텔레비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입자를 갖다 보내고 하는 그림을 본다는 이 세상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노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금과 은과 노쇠를 사용해서 이제 2차 면역계로 세상에는 항생제, 항암제를 쓴 대신에 주로 은과 노쇠를 대서 이제 살증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여기 한 아주머니는 겨드랑이에 하여튼 병도 많은데 이런 혹이 한 20, 30년 됐어요.
근데 이걸 뭐 새비름 따라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작년 9월 달부터 했으니까,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여기가 커지고 아프대요. 이게 암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요. 그거 한번 기다려 보세요 했더니만. 며칠 되더니만요. 점점 더 커진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난리 왜 그러니까 눌렀더니만 뻥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그냥 피고름이 한 주먹 나오고 이제 다 없어버렸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직도 인간이 인체에 대해서 연구할 분야가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우리가 뭐 은이 좋다, 노시 좋다 이런 거 좋다 그러는데 왜 안 들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녁을 굶고 절제하는 생활이 됐을 때 1차 면역기를 살려놓고 그것도 안 될 때 2차 면역기를 이걸 쓸 때 도움이 되지. 저녁에 잔뜩 먹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징 두드린다고 낫겠어요 그게? 그건 아니지 그죠? 그래도 조금은 안 나을까요? 뭐 조금은 낫겠죠. 예. 그래서 이게 간이 없는 미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농 할 때 음악 틀어주지 그죠? 주로 사물놀이 틀어준다고 깽가리 치고 징치는 거 틀어주면은 그 파장에 노새 입자가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니까. 이거 보면 농사 지은 사람은 벼 심어놓고 계속 가서 징치고 있다. 뜬물이 안 깨요. 다 죽어버리니까. 실제라는 거지. 파장과 더불어서 그 입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 가서 살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실제 우리 그러면 태양 전지판에 그 파장을 받아요? 입자를 받아요? 안 보이거든. 근데 빛 덩어리가 와서 전기를 띈 게 온다는데 안 믿어지는데 실제로 전기를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